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세 승계 포기와 노사관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죄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바라는 것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법대로 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삼성 총수 일가는 과거 엑스파일 사건이나 비자금 의혹 사건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눈가림용 대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은 말뿐인 약속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인 개혁 방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과를 앞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해온 삼성 총수 일가의 반복된 이런 꼼수는 국민들이 삼성을 불신하는 주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 사과문 발표를 형량 감경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벌 일가의 불법 편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사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실형의 가능성을 높여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법정신을 유지해야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당장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재벌 세습을 위한 불법 승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이사회 개혁 등 구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노사관계 개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미래의 노동 3권 준수 약속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현안에 대한 당장의 책임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노조 탄압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와 함께 그동안 삼성 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해고자 복직 등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강남역 철탑에서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삼성 해고자 김용희 씨가 어제부로 3번째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이 변화의 의지를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면 김용희 씨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체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삼성그룹 내에 지금 노조들이 요구하는 단체 교섭에도 즉각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남발하기 전에 이전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반복되어 온 삼성 총수 일가의 책임 회피형 꼼수 사과가 다시 반복된 것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니, 자료 착오가 있나봐. 다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회 앞 거리에서 2년 넘게 이어오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이제 국회 군내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는 진상규명입니다. 형제복지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그리고 당시 전두환 정권의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가가 공식적으로 조사해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피해 생존자들의 이런 피맺힌 호소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았고 지난한 과정 끝에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졌지만 끝내 합의를 파토낸 바 있습니다. 이미 2년 넘는 세월 동안 국회 앞에서 눈비 맞으면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해온 피해자들에게 더 기다리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미래통합당도 당장 반대를 멈추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0명을 기록했습니다. 45일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제부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1차적 승리입니다.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가 만들어낸 국민 승리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방역 당국과 현장 의료진들이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기 이릅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 있지만 감염병 유행이 또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공공의료 대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5.7%에 머물러 있는 데다 34개에 불과한 지방의료원들은 대부분 경영난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하고 번역별 책임 의료기관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가 지정병원의 음압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대형병원이 병상 개방을 해줌으로써 민간 병원의 공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연계도 제도화해서 전염병 대응 체계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완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종 대감염의 주기적 반복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팬데믹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산업체계 개편과 대대적인 구조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집약경제와 과감히 단절하고 탈탄소, 그린 뉴딜 경제로의 방향 전환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 소위조차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율을 최소한 수준에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처리해야 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차적 이유는 종부세 그 자체를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목리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만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면적 인하를 내는 등 보유세에 대한 민주당의 극히 미온적인 태도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자 시장에선 즉각 매물을 걷어들이는 소유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찔끔 핀셋 정책조차도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는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미통당의 반대 또한 예측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통당 핑계대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도 정부는 서울에 7만 가구 공급한다는 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정책도 중요하지만 종부세 찔끔 인상안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우물에서 숭늉 참는 격입니다.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 이 개정안마저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을 더할 것이고 투기 세력은 신뢰를 더할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우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른 분들. 모두 발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